이번에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궁극적인 목표인 이 시뮬레이션 분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을 해서 한 나라의 경제 전체 또는 특별한 분석 대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를 하고 그 시스템의 움직임을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모사를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의 행태를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형, 우리가 분석한 모형, 추정한 모형을 이용을 해서 이것이 분석 대상이 얼마나 시스템을 잘 모사할 수 있느냐, 모사를 잘 하는 이런 모형을 구한 다음에 정책 평가를 한다든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바로 연립방정식 모형의 시뮬레이션 분석이 됩니다. 과거 20, 30년 전에는 각 연구소, 국가연구소라든지 민간연구소라든지 심지어는 대학연구소 또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계량경제학자들도 자신의 거시 모형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유명한 예측기관들은 수백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아주 복잡한 거시 모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거시 모형을 가지는 것이 연구소나 학교에 있어서 하나의 필수적인 이런 조건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에는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 정도를 해야만 계량경제학 공부를 제대로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시계열 분석이 있어서 벡터 오토리그레션, 벡터 자기 회귀 모형이라든지 이런 모형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 연립방정식 모형의 중요성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연립방정식 모형의 시뮬레이션 분석,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 다른 부분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측 형태. 우선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예측 형태는 우리가 이 기간에 걸쳐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형을 추정을 하고 이 기간에 대해서 모의 실험을 했을 때는 사후적인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석 기간 이후에 현재 시점은 바로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과 현 시점 간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측을 하는 것을 엑스포스트 포캐스팅, 사후 예측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후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사전 예측, 악스안테 포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형을 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에는 모형을 계속 풀어가는 모의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풀어가게 되는데 시차 내생 변수 값을 전기의 액추얼 밸류, 실제 값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전기에 풀려진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값을 사용을 할 때에는 정적, 스태틱 모형이라고 하고 전기에 풀려진 값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동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분석 대상인 그 시스템을 모의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모사를 할 때에는 동적 모형이 중요합니다. 모형이 방정식을 모아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각 내생 변수의 행태가 얼마나 실적치를 잘 따라가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간혹 실적치를 잘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와 같이 왕복하는, 오실레이트하는 이런 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벗어나버리는 이런 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형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적 모형으로 추정을 하고 모의 실험을 했었을 때도 실제 값을 잘 쫓아갈 때 그때라야만 비로소 미래에도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적 모형, 정적 모형, 우리 모형을 평가할 때는 정적 모형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또는 정책 효과를 분석을 할 때에는 동적 모형으로 이렇게 모형을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시뮬레이션하는 분석 과정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을 추정을 하고 이 추정된 모형을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실적치, 현실 모사 능력이 우수한가라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중에 모형이 얼마나 잘 현실 세계를 잘 쫓아가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주로 실제 값과 풀려진 값이 얼마나 밀접하게 분포를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RMS 오차라든지 RMS 퍼센트 오차라든지 평균 오차, 평균 퍼센트 오차 또는 타일의 inequality coefficient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모형이 얼마나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가 거친 다음에는 모형의 동태적 반응을 분석을 해서 정책 효과 분석에 활용을 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초면 되면은 우리 국가연구소라든지 또는 민간연구소에서 내년도에 GDP라든지 또는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을 예측을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이때 바로 그 기관들, 예측 결과를 발표하는 기관들이 모형을 만들고 모형을 평가를 하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경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구나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 모형을 미래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그 미래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예측 작업이 됩니다. 물론 이런 예측 작업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하는 사람들 농담 가운데 하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예측을 하는데 1년이 걸리고 그 예측을 수정하는데 또 1년이 걸린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을 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하에 미래를 예측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점장이가 하는 예측은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예언. 그래서 예측과 예언을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설명한 연립방정식 모형의 전체 절차를 스테이트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어떤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모형을 추정할 때에는 단일방정식 모형일 경우는 리그레스, 연립방정식 모형 추정 방법을 썼을 때에는 2스테이지, LIML, GMM 또는 3스테이지 리스트 스퀘어스 또는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방법, 이런 추정하는 명령어들이 이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된 모형을 보관을 하고 Estimate Store 보관을 하고 나중에 시뮬레이션 분석을 시작을 할 때는 Forecast Create라는 이런 것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추정된 모형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오고 이 모형에 있어서 아이덴티티가 어떤 것인가를 지정을 해주고 외생 변수가 어떤 것인가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이 모형을 풀게 됩니다. 모형을 풀 때 스태틱한 정적 모형으로 풀 때는 스태틱이라는 옵션을 부여를 하고 동적 모형으로 풀 때는 이런 옵션을 부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려진 값과 실제치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또 불려진 값과 실제치가 얼마나 근사하게 모사되고 있는가를 평가 통계량을 보기 위해서 FC, STAT라는 이런 명령어를 이용을 하고 또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또는 동적 그 반응을 보았을 때 그거에 대한 예측 구간을 설정할 때 활용하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충격 반응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그 다음에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어느 기간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기간까지 예측을 하라는 이런 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만든 모형이 얼마나 여러 가지 통계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명령어,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Forecast Clear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연립방정식 모형의 시뮬레이션 분석 절차가 완성이 됩니다.